낯선 사람과 가까운 사람의 설득이 더 어렵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을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을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들에게 느껴준다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이번에는 낯선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낯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불편합니다. 그 증거를 내드릴게요. 지하철 타시면요, 아무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다 비었어요. 어디부터 앉으세요? 정가운데 앉는 사람 있을까요? 구석으로 가죠. 기둥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저쪽 구석으로 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반드시 가운데 앉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그거는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런 극복은 안 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 있어요. 저 기둥 쪽에. 그렇다고 난 극복하겠다고 그 옆에 바짝 가서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 공포예요. 그런 식으로 극복하시면 안 돼요. 제가 썼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굉장히 많은 엘리베이터를 타시죠. 저는 무조건 먼저 탑니다. 그리고 버튼 앞을 점거를 해요. 딱 점거합니다. 그럼 두 번째 타는 사람이 못 누르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말 겁니다. 몇 층 가세요? 이렇게. 걷다 대고서 왜 물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뭐라 그래요? 6층이요? 그럼 감사하대 나한테.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이 좀 열린 거예요. 6층 눌러드려요. 딱 눌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6층 사시나 봐요? 당연하지.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러죠. 아, 예. 그럼 아이가 보이던데? 대충 찍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이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있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7살이요. 예쁘겠다. 이 정도 하면 6층 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6층 사시나 봐요? 아니요. 아, 놀러 오셨나 봐요. 그럼 돼요. 아이가 보이던데? 저희 없는데요? 앞집이기 뭐구나. 이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했더니 그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그러는 거예요. 정말 웃겼어요. 아, 6층 사시나 봐요. 저기 혹시 목사님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길 갈 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내가 가는 방향을 물어보는 거지. 알면서도, 아, 여기 저기 성심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걷다 대고서 몰라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아,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초행인데, 아, 초행이시구나. 예, 실례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길 물어본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같은 방향이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헌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습.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하고요. 길가에서 길거리 물어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극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악수할 때 사람은요, 반드시 눈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잠깐 바로 숙이잖아요. 이거 예의가 아니에요. 최소한 3초, 5초 정도를 지그시 보면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바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거 어떨까요? 인사하는데,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러면 실례잖아요. 이거나 뭐가 달라요?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매너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요,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살짝 옆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45도 각도나 옆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마주보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바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스탠드바, 오뎅바, 뭐 피아노 바를 가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마주보는 게. 그래서 옆에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호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모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 설득 노하우의 첫걸음이다. 근데 설득이 신뢰만 갖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걸 줘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설득과 강요가 갈립니다. 강요는 이걸 안 주는 거고요. 설득은 이걸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필요입니다. 상대가 필요하면요, 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제가 홈쇼핑에서 1년에 1360억을 팔았습니다. 많이 팔 때는 2시간에 52억도 팔았고요. 분당 4,200만 원을 팔았습니다. 제가 재수없게 제 자랑을 왜 하냐면 제가 말하는 게 분명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로 성공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3번을 물으세요. 왜 필요한가? 자, 니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음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상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세요. 정말 설득이 어려운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죠?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신념이 생기니까. 그러려면 나한테 물으세요. 너 같으면 그거 하겠니? 그 다음에 뭘 던져야 돼요? 그러면 왜 이것인가예요. 상품이면 왜 이 상품인가? 시스템은 왜 이 시스템인가? 여행지는 왜 거기냐? 라는 거죠.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를 준 다음에 왜 이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지금이냐? 지금 당장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인가에 대한 잠깐 팁을 말씀드릴까요? 홈쇼핑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맨날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걸 또 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다 또 해. 사기 아닐까요? 아니, 사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앞에 뭐가 붙냐면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 이 사은품 오늘이 마지막, 이 구성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구성을 좀 바꾸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저 말장난 아니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안 하고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게 해줘야 돼요. 이런 크루징하는 쇼호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혼냈어요. 후배인데. 성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른 배송 약속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온대. 그럼 오늘 산 사람 뭐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조건으로 사셨습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조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사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사인 받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축하드립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배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홈쇼핑이 맨날 특집 방송인 거예요. 특집 아닌 날이 없어. 오늘 무슨 특집, 무슨 특집. 항상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 필요한가? 왜 이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이 세 가지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설득하면 남도 설득할 수 있다. 3Y 공식으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자. 아나운서와 쇼호스트의 차이는 뭘까요?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아나운서는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고요. 쇼호스트는 물론 신뢰가 중요한데요. 목적이 다릅니다. 쇼호스트의 목적은 설득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나운서는 객관적으로 방송합니다. 하지만 쇼호스트는 아니요. 주관적으로 방송합니다. 상품을 잡았을 때 내가 A라는 상품을 잡았어요.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럼 경쟁사는 B상품의 장점은 내가 보면 단점이 됩니다. 그 A 상품의 단점은요. 열심히 보면 장점이 됩니다. 그러면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9만 9천 원짜리 세탁기를 팔다가 29만 9천 원짜리를 팔게 됐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약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 조절이 수동입니다. 요즘 수동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동인데 거기다가 펄이 없습니다. 반짝이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을 낮췄어요. 이건 심각한 단점이죠. 제가 팔아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 세탁기 특별전 오늘 3일간 대축제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상품요. 같은 세탁기 같지만 10만 원이 낮아졌죠? 아닙니다. 똑같은 세탁기 아니에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MD고 뭐고 왜 저래 저거 어차피 자막 처리되는데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좀 그러기 싫었어요. 예약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 조절 수동입니다. 그리고 펄이 빠졌습니다. 이 세탁기는요. 교체하는 세탁기입니다. 신혼부부들 사지 마세요. 교체하는 세탁기입니다. 한 10년 정도 쓰신 분들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10년 쓰시면서 예약 기능 쓰셨습니까? 이 세탁기는 물 조절 수동입니다. 물론 자동 좋죠. 근데 우리 주부님들 쓰는 거 보니까 이불 빨래 대, 1번 빨래 중, 속옷 빨래 소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 버튼식이 지금 다 다이얼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편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펄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디다 놓고 씁니까? 다용도실에 놓고 쓰죠. 다용도실에 무슨 인테리어 하십니까? 굳이 거기다 대고서 뭐 꼭 펄 넣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에 세탁기 펄 있다라고 뭐 이렇게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뺐습니다. 세 가지 넣고 10만 원 올릴까요? 자, 1000대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팔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선택하십시오. 3일간 팔아야 될 걸 다 팔았어요. 한 시간 만에.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단점이 오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파는 상품이 최고다.
내가 설득하는 이게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그 단점이 장점으로 보일 겁니다. 남들은 못 보는 나만의 시각을 키워라. 그게 바로 최고의 설득법이다. 인디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요? 비 올 때까지 오거든요. 언젠가 오잖아.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설득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